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입니다. 오늘은 흔히 코린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비트코인과 그 외의 알트코인과의 싸움에서 비트코인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몇몇 알트는 매우 좋아합니다만 오늘 설명해야 될 것은 수익 및 리스크 측면에 대한 영상입니다. 코인을 오래 하던 분들이라면 비트코인의 비율을 50% 이상 넣으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인별 특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왼쪽은 비트코인이고 오른쪽은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한 코인 혹은 토큰들의 특징입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너무나도 유명한 2100만 개이며 발행량이 4년마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토큰이나 코인들을 보면 한 번에 발행한 후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도입하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 마이닝은 탈중앙화 마이닝인 POW 방식을 사용하고 최근 유행하는 알트코인들은 대다수가 트랜잭션 처리 속도나 확장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BFT 방식이나 디포스 구조로 중앙화된 채굴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중앙화된 노드끼리 통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이며 일반적인 알트는 회사가 주체가 되어서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은 선물 거래도 가능하며 많은 기관들이 현재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알트는 이러한 선물 거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찬양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그에 반해 알트는 인플루언서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그 어떤 개잡알트 내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사람이 있지만 어찌 보면 개잡알트 호구들의 대빵일 뿐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상승시키는 세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를 초창기에 해서 큰 부를 거머쥔 고래들이 존재합니다. 대다수가 컴퓨터를 매우 좋아하는 해커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개발자 내지 해커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한 명 한 명들은 현재 몇천억 원에서 몇 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메인과 같은 대형 마이닝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역시 거대한 고래의 한 축으로 가격을 강력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해 줍니다. 전통적인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을 마이닝하여 뭔가 얻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트레이딩 하면서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중소형 고래들입니다. 선물 트레이더들은 2017년도부터 진입한 사람들로 기관에서 유입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입한 비트코인을 사려 하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알트코인 세력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더들이 있겠죠. 비트코인 트레이더만큼 큰 돈을 하진 않지만 나름 몇 억씩 굴리는 트레이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알트를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이 상주하고 있는 세력 놀이를 하고 있는 조막손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의 거대한 자본금과 다르게 1, 2회성 단기 펌핑밖에 못하는 조막손들로 사람들은 이 재미를 보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 조막손으로 인해서 점차 시세가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코인 비중을 늘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둘 간의 비교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뭔가 세력들이 올릴 수 있는 요인, 즉 펌핑 요인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차트의 흐름에 따라 차트를 볼 줄 아는 트레이더 혹은 트레이더 봇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년마다 월드컵처럼 하는 반감기가 있고 강력하게 최저 금액을 지지하는 채산성이라는 놈이 있으며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을 사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라 같이 페이스북 같은 인류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력들이 올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올릴 수 있겠죠. 그에 반해 알트코인은 알트 개별적인 차트의 흐름 그리고 알트를 만든 기업의 개별 호재 조막손 세력의 세력질 마지막으로 거래소 상장 같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락 요인을 비교하면 반대로 비트코인은 차트의 흐름,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 해킹 사건 발생, 국가의 강력한 규제,
그리고 세력들의 덤핑입니다. 상승 요인은 비트코인이 더 많았던 것에 비해서 알트코인은 하락 요인이 더 많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악재를 모두 가져간 후 상장 요인이었던 것들이 끝났을 때 후폭풍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알트와 달리 단기성 이벤트가 존재하지 않지만 알트코인은 단기성 이벤트가 많습니다. 보통 단기성 이벤트는 크게 올라가더라도 다시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거래소 혹은 업비트 거래소 상장, 메인넷 전환과 같은 대형 이벤트가 있으면 홀드하던 사람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체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 이후로 새로운 홀더들과 교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소에 기본적으로 상장이 된 비트코인과 달리 알트코인은 거래소 상장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미 투자금을 모두 받고 시작한 알트코인 입장에서 큰 돈을 내고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거대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고민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바로 회사라는 곳이 존재하며 이미 본인들 값어치보다 몇 배 많은 돈을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큰데 이런 회사들은 돈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를 크게 벌리길 꺼려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이 내려갈 경우 같이 내려가는, 올라갈 때는 같이 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을 모두 아는 분이라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꽤 관심을 가지고 이미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암호화폐 씬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천상계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은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만졌거나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암호화폐는 이 사람들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해서 1 이더리움 갖기 운동을 한다든지 리플 매수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 시총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저는 한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을 넘길 수 있다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의 발전 속도와 디앱들의 모양새를 보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을 넘기는 가능성은 5%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십조 원의 고래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까면서 시작하는 자발트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 고래라면 비트코인을 비난하고 성장하려는 코인이 있을 경우 자금을 투여해서 뭉개버리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로 다른 알트는 비트코인보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 라이브로 존재하는 비트코인 수량과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 간의 비율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씬에 단 한 번이라도 발을 내디딘 사람을 포함하여 앞으로 진입할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이 공급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대충 알기로 현재 1700만 개 정도 존재한다 생각하지만 초창기에 분실된 비트코인 물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적었을 때 호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던 사람들이 많았고 프라이빗 키 분실 등을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이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물량은 1000만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400만 개 정도는 투기꾼들이 가지고 있고 500만 개 정도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500만 개는 장기간 보유하려는 장투족이고 400만 개는 거래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일반적인 트레이더 물량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무시하고 일단 거래하기 힘든 물량을 추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데이브 클라이먼과 크레이그 라이트가 보유한 100만 개의 물량이 있으며 현재 알려진 강한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윙클보스 형제를 대표로 하여 초창기 채굴자들이 약 100만 개 정도 가지고 있고 대형 거래소들과 채굴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합치면 약 100만 개, 나머지 700만 개에서 800만 개 정도가 그 외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작 이 800만 개 정도만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암호화폐 보유자만 하더라도 400만 명이고 중국, 미국, 인도, 일본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인구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약 5천만 명 이상은 암호화폐를 보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작 800만 개를 5천만 명이 나눠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1인당 몇 비트코인일까요?
게다가 미국과 같은 나라는 다른 알트는 안 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인구의 10% 정도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800만 개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0.16개로 원화로 환산 시 고작 240만원 수준입니다.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거부감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소액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벡트, 피델리티와 같은 기관들이 진입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최소 몇 억씩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240만원은 돈으로 보지도 않을 테니까 암호화폐의 최근 상승을 보면서 하나 정도는 한번 사려 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암호화폐 펀드와 커스터디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팩트에 대해서 알았다면 앞으로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이 더 많아질까요?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요? 이렇게 0.16개만 사도 1인분 어치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이라도 200만원 정도만 사보려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공급량은 암호화폐 진입 인구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채굴할 수 있는 400만 개를 120년 동안 채굴하니 공급은 수요를 점차 따라가지 못해서 비트코인 금액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코린이 분들이라면 불확실성한 코인 및 토큰보다는 비트코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발행하여 회사의 가치가 그 코인의 가치인 한마디로 주식과도 같은 알트코인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들을 고려하면 왜 포폴에 비트코인의 비중을 50% 이상 가져가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go.